안녕하세요. 시간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릴 이번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묘하고 매력적인 시간의 물리학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건데요. 매일 똑딱거리는 시계에 대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왜 완전히 틀렸는지 낱낱이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자, 편안하게 집중해 주세요. 오늘 이후로 현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자, 그럼 가장 거대하고 근본적인 질문부터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시간의 본질은 대체 뭘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선 먼저 아주 이상한 모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시간을 느끼고 경험하는 방식과 물리학의 근본 법칙이 실제로 말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단절이죠. 우린 분명 매 순간 시간이 앞을 향해 흘러간다고 뼛속 깊이 느끼지만 우주의 법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완전 딴판이죠. 우리가 풀려는 미스터리의 핵심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제 먹은 점심 메뉴는 기억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그저 추측만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소리 같죠? 그런데 물리학의 방정식들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방정식들에는 시간의 방향성이라는 게 아예 내장되어 있지 않아요. 과거와 미래를 똑같이 취급하고 시간을 앞으로 돌리든 뒤로 돌리든 완벽하게 똑같이 작동한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방정식은 양방향인데 우리에겐 어제의 기억만 있고 내일의 사실은 없는 걸까요? 자, 이 골치 아픈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1600년대 아이작 뉴턴이 세웠던 아주 편안하고 직관적인 세상,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뉴턴은 공간과 시간이 완전히 분리된 그야말로 절대적인 현실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절대 공간에서는 모든 사람이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똑같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절대 시간에서는 우리가 우주 어디에 있든 1초는 무조건 1초죠. 제가 여기서 손가락을 탁 튕기며 지금이라고 말할 때 저 멀리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도 저와 정확히 똑같은 지금이라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생각이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뉴턴의 절대 우주는 어느 날 갑자기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바로 빛의 속도 문제 때문이었죠.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800년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의 전자기학 방정식이 아주 놀랍고도 골치 아픈 사실을 하나 폭로합니다. 빛의 속도가 누구에게나 똑같은 절대적인 상수라는 거였죠. 그리고 1905년 마침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빛의 속도라는 이 절대적인 우주의 속도 제한을 수용하려면 절대적이라 믿었던 공간과 시간 그 자체가 엿가락처럼 변하고 적응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물리학자 션 캐럴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간과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통째로 다 뜯어고쳐야 하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의 움직임에 맞춰 빛이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측정하는 거리와 시간 그 자체가 변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않나요? 여기서 진짜 경이로운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발견이 있은 지 몇 년 후 수학자 헤르만 민코프스키가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찰진 반죽처럼 뭉쳐버린 단일한 4차원 틀, 즉 시공간을 도입한 거죠. 이로써 전 우주에 걸쳐 존재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금이란 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관찰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철저하게 달라진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이 기묘한 시공간에 중력은 어떻게 끼워 맞춰야 할까요? 아인슈타인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무려 10년을 끙끙댔고 마침내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뉴턴에게 중력은 그저 물체들을 밧줄처럼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마법의 힘이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우주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질량과 에너지 때문에 4차원 시공간 자체가 기하학적으로 푹 파이고 구부러지는 실제적인 물리적 현상입니다. 트램폴린 위에 무거운 공을 올려두면 푹 꺼지는 것처럼 말이죠. 시간이 공간과 이렇게 끈끈하게 통합되어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유명한 쌍둥이 역설을 통해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일종의 우주적 지도라고 상상해보세요. 자, 여기 나이가 똑같은 쌍둥이가 있습니다. 한 명은 지구에 가만히 머무는 게으른 쌍둥이고 다른 한 명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우주를 여행하는 빠른 쌍둥이입니다. 지구에 남은 게으른 쌍둥이는 시간의 지도 위에서 그냥 쭉 뻗은 직선 경로를 탄 셈이죠.
반면 쌩쌩 날아다닌 빠른 쌍둥이는 공간을 가로지르는 엄청나게 복잡한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우주를 여행한 쌍둥이가 가만히 있던 쌍둥이보다 훨씬 더 젊어져 있는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언어가 만들어낸 착탁입니다. 여러분의 손목시계는 우주 어디에 있든 얼마나 빨리 날아가든 항상 1초당 1초의 속도로 똑같이 똑딱거립니다. 진짜로 변하는 건 시간 자체의 속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우주적 지도 위에서 어떤 경로를 택했느냐에 따라 여러분 몸에 쌓이는 누적된 전체 시간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쌓이는 이 누적된 시간을 획기적으로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본 것처럼 빛의 속도에 엄청나게 가깝게 날아가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블랙홀처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 깊숙한 곳에서 어슬렁거리는 겁니다. 아까 중력은 휘어진 시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질량 곁에 머무는 건 우주를 빛의 속도로 쏘다니는 것과 시간 경로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똑같다는 뜻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영화 인터스텔라를 떠올리셨을 텐데 정답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노벨상 수상자인 킵손의 자문을 받아 이 원리를 진짜 기가 막히게 그려냈죠. 영화 속 주인공들은 거대한 블랙홀의 무시무시한 중력 근처에 잠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지구에 남은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누적하게 됩니다. 시공간이 극단적으로 휘어져서 시간의 지름길을 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진짜 소름 돋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우주 어디에나 똑같이 흐른다는 절대 시계의 환상은 완벽하게 박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 도대체 왜 우리는 앞으로만 나이를 먹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죠. 우리 현실이 가진 시간의 방향성, 이른바 시간의 화살은 바로 이 개념, 엔트로피에서 비롯됩니다. 이건 연력학 재법칙이라는 우주에 피할 수 없는 룰인데요. 쉽게 말해 모든 집단적인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에서 점점 무작위하고 엉망진창인 무질서한 상태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커피에 우유를 부으면 스르륵 섞일 수는 있어도 그게 다시 스스로 분리되진 않는 것처럼 말이죠. 절대 되돌릴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기억, 계속되는 노화, 그리고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이 굳건한 경험은 오직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질서정연한 낮은 엔트로피 상태였고 그 이후로 138억 년 동안 계속해서 무질서해지며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머리 아프고 기막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우리 우주는 왜 처음부터 그렇게 기석처럼 완벽하게 정돈된 상태로 시작했던 걸까요? 아직 아무도 풀지 못한 이 궁극의 우주론적 미스터리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던져두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씩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